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104번째 3.1절을 맞아 오늘 대구에서도 기념식과 함께 중구에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3.1절을 앞두고 어젯밤부터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강력한 폭주족 단속을 예고한 250여 명의 경찰관입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국경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추격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륜차 불법 행위는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답이 많았는데요. 3일까지 펼쳐지는 대규모 단속에 이어서 지속적인 대응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3월 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입니다. 성선아들목에서 서대구 영업소까지 잠시 서행으로 이동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으로 제속도 내서 지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역시 양방향으로 흐름 원활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작업 구간 있습니다. 신천대로 현충 삼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향입니다. 1차로에서 도로 공사 중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아침 평소보다 도로 위가 한적합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으로 어려움 없이 지나겠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지하차도 일대도 차량 흐름 원활한 모습입니다. 앞산순환도로 상인도 방향 효명내거리 부근도 흐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흐린 날씨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까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포항 13도, 김천 1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4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최근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제 좀 걱정을 끼쳤던 곳이 경북 예천인데요. 어제 오후 3시 46분쯤에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야산에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산세가 좀 심해서요. 네. 소방당국이 어제 오후 4시 38분쯤에는 소방 대응 단계를 인접한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좀 격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진화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 한 명이 지금 경미한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예. 한때 주민 370여 명이 대피하는 그런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날이 밝으면서 500여 명과 헬기 7대 등을 투입해서 지금 진화에 나섰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오전 7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95%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꺼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이번 불로 37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가 있었죠? 네, 어제 산불이 좀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9분쯤에는 영천시 환안면 월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서 대응 1단계까지 좀 발령되기도 했고요. 소방당국이 헬기 19대 등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시 은청면과 경주시 양남면에서도 이제 불이 났었고요. 포항 남구 연이읍 우봉리 야산에서도 발생을 해서 50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성주시 금수면에서 또 불이 나기도 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경북에서 7건이 났거든요. 그렇군요. 경북 지역에서 이달 들어서 전날 그러니까 지난달 27일까지 난 게 15건인데 어제 하루에만 7건이 난 겁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1월과 2월 사이에 총 산불 발생 건수가 30건에 좀 이르게 됐는데 불씨 관리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네. 산불 조심, 화재 조심
예방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또 대표 후보의 이 정견 발표가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박정희,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소환이 됐습니다. 네. 후보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는데요. 우선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천하람 후보는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락한 고택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4년째인데 그분을 더 이상 가볍게 소환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천 후보는 대구 경북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는 이 법안을 대통령께 촉구하는 연판장을 쓰자면서 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했습니다. 예. 천 후보가 강조한 것은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이름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시절에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됐던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예. 이 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한 번 소환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국면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 뼛속까지 아직도 나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또 비판을 했는데요. 예. 울산시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자고 했고 이 탄핵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한 게 이 김기현 후보였다라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소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후보는 대구 경북의 이 위대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면서 네.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박정희,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그 후보들도 박정희, 박근혜 전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습니까? 네, 어제 그 합동연설에 처음 시작한 순서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인 후보가 정견 발표 시작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영남 꼴통. 이 말을 두 차례 말을 했는데 당원들의 비난이 현장에서 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자 이기인 후보가 한 말이 놀랍게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이 말을 하면서 이 현장 내가 좀 술렁이었는데 그랬겠네요. 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역시 이와 관련해서 좀 반박하는 이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 부정하면 안 된다면서 천하람과 이준석의 키즈들에게 이 당을 맡겨서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 이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역시 이 구미, 특히 구미 시장이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고 이 박정희 대통령 역사공헌 간판을 뗐다면서 이 박정희 이름을 지키자고 한 게 이 본인이다. 이런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거죠? 네, 어제 열렸습니다. 예,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분위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백 기자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되겠네요. 중서소득 가구의 중학생과 고교생에게 도서 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교육 지원 카드라는 걸 좀 발급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관련 구상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대구시는 올해 5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교생 2만 6천 명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 지원 카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도서 및 학습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쓸 수 있고요. 온라인 강의 수강 시에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등록 가맹점과 포인트 사용 잔액 그리고 신청은 대구시 교육 지원 카드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신청을 하시고 대구시는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이 있나요? 네, 오는 6월까지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네. 대구시는 이게 사업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번 달까지는 좀 대대적인 홍보와 접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두 기자의 뉴스톡이었습니다.
8시 39분입니다. 오늘의 이슈톡으로 가보죠. 대구 독립운동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두 기자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지난 2020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독립운동과 기념관 그 건립 사업이 우대현 그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회 상인 대표가 그 2018년에 그 동구 용수동에 있는 자신의 땅 47,516제곱미터를 그 기념관 부지로 기부하면서 좀 물꼬를 떴는데 우 대표는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독립유공자 우재룡 선생의 장남입니다. 이후 2020년 7월 그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이 기념관을 좀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요. 대구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도시임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시설은 있지만 이런 대구 독립운동을 좀 총망라하는 인물과 업적을 기리는 대표 시설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게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국가보훈처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회 하나로 대구 보훈 분야의 수건인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100대 정책 과제 중에 98번째로 포함이 되기도 하면서 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시가 이 부채 탕감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건립의 난사액을 표하면서 이 국비로만 진행해보자라고 논의가 됐고요. 이 국비가 투입되면 대부분 지방비를 또 매칭해야 하는 거라서 이 국비만으로는 건립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 필요성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 1915년 전국 조직을 갖추고 일제에 치열하게 맞섰던 대한광복회가 창립된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네. 20년대 그 무장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위열단 창단에도 대구에 있는 지사들이 좀 핵심 역할을 했는데 그 일단 이종환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창단 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열렬히 투쟁을 하다가 순국을 했고요. 예. 또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학창시절을 좀 대구에서 보내며 의열단 활동을 한 시인 이육사, 또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로 유명한 이상화, 한인 애국당 거사에 좀 폭탄을 제공한 이상정 장군, 또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 사건을 좀 주도했던 현진관 소설가 등이 있는데요. 모두 대구가 낳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죠. 항일 학생운동 또한 대구에서 또 활발했는데 개성학교 해성단, 대구사범의 그 다혁당, 대구상업의 태극단 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계속 활동을 해왔거든요. 예. 이러한 인물들을 좀 기리는 의미에 더해서 시민들에게 대구에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건립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저는 뭐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독립유공자가 17,664명인데 이 가운데 경북 출신 인물이 2,447명입니다. 이 전체 유공자의 13.87%로 가장 많은데요. 네. 사실 일제강점기 본적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와 달성의 유공자도 경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대구가 본적지인 분들을 따지면 이 수는 약 159명. 수준으로 좀 줄어드는데요. 경북의 본적지를 둔 이들도 활동은 대구에서 한 분들이 많고 또 의열투쟁을 대구에서 벌였던 장진홍 의사도 본적지는 경북 칠곡이고 이육사 선생도 본적지는 경북 안동입니다. 사실 대구와 경북이 이 독립운동에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대구의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인물 위주로 좀 살피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대구 경북이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눴을 때는 시각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경북에 본거지를 둔 독립운동가들이 많지만 대구가 159명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대구 형무소의 순국자 중에서 정부에서 좀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은 사람이 176명입니다. 네. 서울 서대문 형무소의 175명과 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이제 뭐 독립
독립운동가 숫자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요. 동네 독립운동사에서 이 대구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도 저는 좀 건립 필요성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국의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모두 72곳입니다. 보훈처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운동 기념관이 3곳이고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민간 소유를 좀 제외하고 이제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이 경북과 경기도에서 각각 3곳으로 가장 많고요. 예.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또 강원 등 모두 17곳이 있는 겁니다. 인구 200만 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이 없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고 하고요. 대구보다 인구가 좀 많이 적은 그 제천이나 안성, 청송, 밀양, 군산 등에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여러 있습니다. 대구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도 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이게 꼭 건물을 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기념관 건립을 위해 재산을 내놓은 사례는 또 처음이라 의미가 네.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터가 맹지여서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해 제동이 좀 걸렸었고 이 접근성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립 예산을 보면 건축과 전시공사비 등을 모두 합쳐서 52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다 운영비까지 7억 7천만 원인데 500억 원 이상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이 과연 독립운동을 기리는 방식일까라고 하는 의문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독립운동관 건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가요? 네, 역사 연구,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인데요. 기념관을 짓고 싶은 유공자나 후손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 독립운동사 연구가 대구에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의 이 독립운동사 연구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네. 이 기념관을 멋들어지게 짓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기리고 현재적으로 계승할지가 필요한데 가령 지금 이것도 멈춰 있는데 이 대구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이 안에 컨텐츠로 이 독립운동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먼저 선행해야 한다.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백 기자님 생각은 어떤가요? 물론 천 기자 의견이 100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대구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회가 좀 있습니다. 예. 여기가 그 학술적으로 좀 독립운동 관련 세미나나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소 발간 활동 등을 좀 했고요. 대구시가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계명대 역사연구소에 좀 용역을 줘서 조사하도록 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좀 해서 관련 책도 좀 발간을 하기도 했고요. 네. 대구 형무소 순국 독립 유공자가 202명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보다 한 27명 정도가 많다는 사실도 여기서 좀 순국하신 밝혀냈거든요.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구에서 수영 생활을 하고 좀 고문을 당했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여전히 역사적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구 형무소는 좀 자취조차 좀 찾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주는 의미나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좀 조사 연구가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1919년 4월 26일 대구 동구 미대동에서 펼쳐진 마을 단위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3.1운동 100주년이 돼서야 기념비가 세워지는 등 다소 늦게 지역사회에 좀 알려지게 된 적도 있습니다. 즉 기념시설을 통해서 이런 발자취를 기억하려는 움직임도 꼭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방법의 문제도 우선순위에서 엇갈린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제 지역 보훈 쪽에 좀 수건 사업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이때까지 좀 한계가 있었고요. 네. 정부가 이런 남부 지역을 좀 아우르는 이른바 제2의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는다면 건립 장소는 대구가 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립운동 기념관 추진과 함께 청 기자가 언급했듯이 역사 교육이나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념관과 함께 또 부족한 역사 교육도 채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네. 오늘이 3.1절인데 3.1 만세운동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만세운동이 처음 벌어졌던 게 3월 8일이고 그리고 3.1 만세운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독립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이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공화정 정부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끼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부터 오늘 하루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네. 예,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지지부진한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기자의 이슈톡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고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덕도 수준으로 조정되는 TK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공항 특별법 내 핵심 쟁점 사항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법안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주요 쟁점 사항인 중추공항 표현과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해 가덕도 특별법을 준거점 삼아 수정키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 가덕도 특별법에는 중추공항과 활주로 길이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인데요. 정부 측을 대표해 출석한 엄영석 국토교통부 차관도 관련법 체계상 특별법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구 경북 정치권을 대표하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와 논의한 결과 중추공항 표현과 활주로 길이 등의 조항은 수정을 받아들일 뜻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를 특별법에 적시하지 않아도 동남권을 대표하는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봐도 될까요? 이날 대다수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기부대 양력 부족분에 국비 지원 규모와 표현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기부대 양력 관련 조항은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별법에선 기부대 양력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예. 이에 대해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야당에서도 정부 측의 입장 선회 없이는 논의가 더 어렵다는 자세였습니다. 이에 3월 임시국회에서 기재부 차관을 직접 불러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는 그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였는데 3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대구시와 TK 정치권은 3월 임시국회에선 기부대 양력 부족분 관련 조항만 정리될 경우 특별법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건인 기재부 설득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이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3월 중 한두 차례 법안 소위를 더 거친 신공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통과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 토론회가 열렸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어제인 28일 대구를 찾아 8일 전당대회 이후 3월 중에는 신공항 특별법을 당 대표 1호 과제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굴러 들어온 돌과 박힌 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TK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TK 현역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에 박힌 돌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렇겠네요. 벌써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 중 내년 총선에서 TK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에선 고향인 대구 경북으로 돌아와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김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해 현재 TK 유일한 최고위원 주자가 됐습니다. 네. 8일 최종 본경선에서 당선돼 최고위원이 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참여하는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즉 총선 공천장 마지막 도장을 직접 찍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TK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없지만 부담스러운 기색은 역력합니다.
김지현 후보는 이미 경북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당 중진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죠. 그가 내년 총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되면 순식간에 TK 4선 의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지현 후보의 정치 경력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김 후보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입성했습니다. 네. 현재 5선인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국회 입성 동기입니다. 다만 김 후보는 18대와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되며 선수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TK 현역 의원으로서는 공천 국면에서 최고위원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김 후보의 전당대회 당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재원 그 최고위원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중에 어느 곳에 출마할까요? 네, 경북 의성이 고향인 김기현 후보는 지금까지 의성이 포함된 경북 지역구에서 선수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쩍 대구 민심 공략에 적극적인데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선을 벌였고 대구 수성구와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네. 이에 내년 총선도 대구에 출마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구 중구 남구, 북구, 서구 등 김 후보와 연고가 있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역사를 집대성한 전자백과사전 대구 역사문화대전을 오늘부터 누리집에서 공개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손을 잡고 분야별 지역연구자 14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흩어져 있던 대구학 관련 자료들을 7,200여 개 콘텐츠에 담았다고 하네요. 대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이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지방 흐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3월 1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